예, 안녕하세요. 언어파랑 국어선생님 강대성입니다. 자, 오늘 저희 언어파랑에서 고3 국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3에게 왜 지금 국어 수업이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어가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3들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고민을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국어 너무 라는 이제 의견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봐도 시간 내로 정확도 있게 푸는 것들이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아마 지금쯤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국어를 고3 마무리할 때까지 안정감 있게 올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가 설명해 드리고, 지금 현재 수준별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좀 보세요. 고3 국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자,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학원에서 연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반은 수시 집중반하고 정시 집중반하고 일단 나눠놨어요. 그 이유는 수시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내신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신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 그 다음에 내신은 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정시 쪽에 집중하고 싶다 하는 반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물론 내신이 중요하든 수시가 중요하든 정시가 중요하든 어쨌든 내신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은 수능 특강을 다시 복습하고 연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수능과 이제 완전히 괴리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 집중반이라고 하더라도 수특을 반복 복습하는 형태의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화적하고 언매가 나눠지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화적과 언매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어느 쪽을 강화할 것이냐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선택 과목이 화적이고 어떤 친구는 언매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반이 나눠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차피 화적과 언매는 이거는 선생님 믿어도 돼요. 고3 수업 때는, 고3 내신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화적 언매 나눠놓은 게. 그래서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어차피 수능 특강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문법 문제만 나오나요? 그게 아니에요. 문법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수능 특강에서 문법 문제는 5문제 정도는 내겠죠.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수능 특강 문학, 비문학,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재복습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적이나 언매를 구분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내신 봐보면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을 화적이나 언매나 나누나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반, 특히 이제 내신이 중요한 친구들한테는 어차피 수능 특강을 복습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집중반 같은 경우에도, 자,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과 관계없이 모의고사에 집중하게 되는데, 어차피 수능 특강은 요번에 여러분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왜 6월 달에 본 6월 모평에서 대체로 이제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75% 이상이 나왔어요. 반영 비율 엄청 높죠. 9월 모평에서도 한 70% 정도는 됐다고 보여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대로 이제 여러분 선배 때부터 반영 비율이 50%로 줄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EBS에 나와 있는 작품들, 그 다음에 텍스트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 물론 내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 집중반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 그리고 이제 그걸 이해하고 어떻게 비슷한 내용들을 읽어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대체로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 수업을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를 봐요. 미니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개별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점이 잡혀 있는 부분들을
그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잡고 있어요. 1시간 정도.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학원이 그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피드백을 잘해주는 학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점, 개별 약점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코칭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한 부분들을 잡아내고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보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전 쪽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작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선생님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을 받게 돼요. 뭐 그게 문법일 수도 있고 비문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방법론 위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해보고 실험해보고 실제로 잘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따로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약속하면서 약속 시간을 정해서 주중이나 주중에 보통 이제 진행이 되겠죠. 주중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대에 선생님이 보충을 잡아서 약한 부분을 보완하게 됩니다. 우리 언어파라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체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우리 그 국어 수업이라 하더라도 영어를 듣는 학생이라도 국어 수업에서 비슷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뭐 이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연간 학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스타트는 12월입니다. 12월에서 1월까지는 이때는 EBS 나오기 전이에요. 자, EBS 나오기 전입니다. 전. 자, 보통 1월 중순이나 1월 초순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좀 늦게 나왔어요. 1월 말쯤에 나왔었는데 자, 대체로 1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자, 그 전까지 우리는 뭐 하냐면은 기출 3개년 모의고사를 분석해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방향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방향성. 이 방향성이 뭐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세팅이 수능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이제 방향성을 모의고사,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를 분석하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한 지점, 자, 약점이 막 보이겠죠,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보여요. 파트별로 약점이 보이면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월부터 3월까지는 부분학습 단계로 넘어가. 부분학습 단계에서 뭐예요? 자, 우리가 문학에서 뭐가 약한지, 뭐 고전이 약한지, 현대 소설이 약한지, 독서에서 과학 파트가 약한지, 인문 파트가 약한지. 그래서 그 부분학습 단계를 EBS를 통해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EBS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 자, 이건 전체로 보는 거잖아. 그죠? 전체로 보는 거야. 리얼 모의고사는 전체로 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시간 내로 풀 수 있겠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 그거에 대한 부분 학습을 수능 특강을 통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3월에서 5월이 가면은 자,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겨울방학 과정 정리 단계라고 나오죠. 자, 이때 3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 겨울방학 동안 이제 열심히 했던 것이 3월 모의고사 때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야. 그죠? 그래서 내가 잘 향상이 됐다. 자, 보통 이제 3학년 들어가면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상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멈춰있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를 3월에서 5월 사이 중간고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점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뭐 4월 모의고사도 보고 5월 모의고사도 보는 때도 있는데 결국 여기서의 목표는 6모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수능 특강이 적용돼서 나오는 시험은 6월 모의고사니까.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 5월 때 수능 특강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하게 더 복습하면서 올리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 자,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6월 1차 평가가 있었죠. 그렇죠? 평가 모의고사가 있었고 이때는 아무래도 그 자신이 이제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될 거예요. 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 나오게 되겠구나, 어디까지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보이게 되는 시기가 되고 이때 힘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5월 달에 좀 많이 빠지게 되지만 그때 이제 끝까지 근성 갖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9월 2차 모의고사까지 나름대로 그 자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 수능 특강에 대한 한
학습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시작돼요 수업으로. 그래서 8월쯤에 마무리가 돼요.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5회분 정도의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한 6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앞에 이제 뭐 그 얘가 이루어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형 편하고 실전 편으로 되어 있어. 실전 편이 이제 모의고사 형태예요. 모의고사 형태. 그래서 실전 편 유형편을 이제 한 타임 정도 다루고 실전편을 5회 정도 해서 수능 완성도 이때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월 모평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이제 지원하고자 했던 대학의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개월 정도를 자, 감각 유지 및 어떻게 상승 단계, 마지막 상승 단계로 잡아요. 사실 이 시기에 역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이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거는 기출 문제를 재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도 지문이나 문제 유형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때 뭘 해요?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요. 요즘에 사설 모의고사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의 어떤 장애 요소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는 데는 사설 모의고사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멘탈 관리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요 마지막 2개월이 여러분들의 그 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점수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쉽게 뭐 깔끔하게 그냥 짧게 정리하면은 지문 우리가 재정리해요. 지문 재정리하고 문학이나 독서 뭐 재정리하고 뭐 고전 산문 현대서 파트별로 재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기존에 수능 특강을 선생님하고 공부해온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유용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미 공부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 뭐 범위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텍스트들을 한 번씩 재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4주차까지. 그렇죠? 그리고 변형 기출 문제, 변형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능 특강에 대한 복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강의는 회차별로 내신 범위 내 작품 해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 해설은 중요한 점을 정리하고 문제 풀이에 주안점을 둡니다. 어차피 작품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 수능 형태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사고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우리는 이제 그 변형 문제를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업체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업체들이 많이 우리 학원에서는 업체들과 많이 연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부족하지 않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언제나 언어파라는 피드백이죠. 자, 양질의 피드백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